오늘 할 이야기는 노후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건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고 계셨나요? 여든을 앞둔 제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몰랐어요.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워질 줄은요.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몸이 망가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걸 몸으로 겪고 나서야 깨닫곤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이유들은 놀랍게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인간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병이 자리를 잡고 있죠. 70을 넘긴 어느 날 김노인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말투엔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랑 밥을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먹어요. 말벗도 없고 이젠 누가 날 찾지도 않아요. 김노인은 5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프고 나니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그저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력이 빠지는 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서며 김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이게 그냥 늙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절 아프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날 의사로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노화는 단지 세포가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외로움에 잠식당하면서 몸도 함께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저는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이야기로서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도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는 게 미덕이다. 화를 내지 마라.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고 속으로 사귀고 말하지 못한 감정을 가슴에 담아두면 그 감정은 결국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심장박동은 불안정해지고 혈압은 오르며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만성 통증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노년기 환자 중에는 통증의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를 써도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스트레스와 감정 억제의 정도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을 찾은 박노인. 그는 몇 년째 등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정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그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박노인은 아내가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슴속에 응어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혹여나 어머니를 욕한다고 들릴까봐 그저 꾹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정이 수년간 박노인의 등을 눌러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몸은 감정의 기록지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표현하지 못한 울분, 그 모든 것이 신체의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노년에 몸이 먼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지금 누군가와의 갈등을 혼자 사귀고 있지는 않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답답한 감정을 그저 속으로 삼키고만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정을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절대 몸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몸도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관계의 상실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단순한 사교를 넘어
삶의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잃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오랜 직장 동료들도 연락이 끊기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져 부모의 안부보다 회의 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관계의 단절은 마치 천천히 진행되는 투명한 병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백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원래 동네에서 꽃꽂이 모임을 주도하시던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이후 모임이 끊기고 밖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며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몇 년 전 진료 기록에선 혈압도 정상, 근육량도 나이에 비해 우수했는데 요즘은 무릎이 아프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활동도 없었고 식습관도 그대로였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람. 몸은 변한 게 없는데 사람이 옆에 없어진 겁니다. 그동안 꽃꽂이 모임에서 1시간 이야기 나누고 웃으며 차를 마시던 그 시간이 백할머니에게는 운동보다 더 효과 좋은 생명의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표정을 읽고 공감하는 기능을 자극받아야 활성화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회적 자극이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외로움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면 우리의 뇌는 그저 기능을 멈춰버릴 준비를 합니다. 친구가 사라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이웃과도 거리감이 생기는 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앉는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일도 없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전화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내 몸을 살리는 약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를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삶의 방식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 그 틈을 그냥 두면 우리는 그 틈 사이로 아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거한 사위,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지금은 혼자인 삶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은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그 목소리가 심장박동이 되고 우리 몸의 온기가 되는 겁니다. 김노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프고 나니 이게 외로움이었구나 싶었어요. 노년의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관계가 지켜주는 겁니다. 가끔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와 눈을 마주쳤나? 그 질문 하나로도 당신의 건강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단순한 진실이 70 이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세 번째 이유는 리듬의 상실입니다. 노년기에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의미가 없을 때 사람은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어릴 적 우리는 학교라는 규칙 속에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하루의 시간을 살아냈지요. 그런데 은퇴 이후 그 모든 틀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긴 하루와 무의미한 시간뿐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모르게 되면서 몸은 움직이기를 멈추고 마음은 생각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이른바 생활 리듬의 붕괴가 노년의 건강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움직임의 부재와 삶의 방향 상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리듬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수면입니다. 낮에 움직이지 않고 햇빛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곧 면역력 저하와 기분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은퇴한 남편과 단둘이 시골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김장도 하고 바쁘게 지내셨죠. 그런데 무릎 관절이 나빠지며 밖을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남편도 큰 병을 앓게 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정씨 할머니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식욕이 줄고 밤에는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들쑥날쑥, 아침 기상은 늦고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보내고 있었죠. 리듬 없는 삶이 건강한 몸을 병든 몸으로 천천히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이는 곧 뼈 건강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우울감과 무기력도 햇빛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밖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햇빛 아래에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과 마주치는 일상. 그것이 우리 몸이 생체 리듬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의 몸은 리듬 속에서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다는 느낌도 졸음이 오는 시간도 모두 일정한 리듬을 타야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리듬이 무너진다는 건 건강의 시계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지 고독을 이겨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 자체가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경고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하루에 한 번은 바깥 공기를 마시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 단순한 루틴이 노년기 건강이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뭐 하지? 하며 소파에 앉아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삶은 계획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쪽으로 향합니다. 일상의 작은 루틴, 그 안에 건강의 시작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네 번째 이유는 몸의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기는 습관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자꾸 소변을 보게 되고 가끔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병원에 오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별거 아닌 증상 하나가 큰 병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70을 넘긴 윤 씨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끔 숨이 찬 느낌이 들고 걷다가 자주 쉬게 된다는 것이 주된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산책을 하셨고 가벼운 일을 하면서 몸이 그럭저럭 버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신부전 초기였습니다. 심장은 평생을 뛰어온 근육입니다. 그만큼 노화에 취약한 장기 중 하나죠. 윤 씨는 그나마 초기에 발견되어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로 증세가 안정되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급성 악화로 입원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통증에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간 고된 삶을 살아오면서 이 정도쯤은 참을 수 있다. 이 정도쯤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넘기시곤 하죠. 하지만 노년기의 건강은 참는 힘이 아니라 관찰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사인을 보냅니다.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줄고 자주 피곤하고 어디가 아리거나 시큰거리거나 자꾸 자다 깨는 일이 생기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작은 증상이 큰 질병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또 한 가지, 노년기에 흔히 간과되는 것이 정신적 변화입니다. 우울감, 기억력 저하, 무기력감, 이런 것들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나이 되면 다 그렇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하고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신체와 정신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분이 가라앉으면 식욕이 사라지고 수면이 흐트러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몸도 함께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증상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병이 깊어집니다. 몸이 주는 작은 이상 신호, 그것을 놓치지 않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생존 기술입니다. 고전 손자병법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아는 것이 곧 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 몸에 작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그 소리를 흘려듣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당신에게 말 걸고 있습니다. 지금 나 좀 봐줘. 무시하지 말아줘. 지켜줘. 그 작은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잃는 길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5번째 이유는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점점 작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책임졌고 직장에서 존중받았으며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거나 귀 기울여주지 않는 현실에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이 감정은 남모르게 진행되기에 더 위험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이런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몸은 이미 움직임을 잃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한 방이 됩니다. 예전에 한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앉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다 봐줬어요. 근데 요즘은 같이 사는 손자도 내 말엔 귀를 안 기울여요. 그게 제일 속상해요. 그분은 당뇨가 있었고 약을 잘 챙기지 않아 혈당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왜 약을 빠뜨리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먹어도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냥 모르겠어요. 살고 있는 건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이 말은 단지 병을 잘 안 챙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의욕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어떤 치료도 그 어떤 약도 몸을 살릴 수 없습니다. 건강은 의욕과 연결돼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마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자존감은 다른 누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표정, 당신이 지나가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화분에 물 주기, 손자에게 편지 써주기, 동네 길가 청소하기, 공원 벤치에 앉아 웃으며 인사 건네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잃는 순간 사람은 병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는 것, 스스로 오늘을 잘 견뎌냈다는 것, 그 소소한 성취가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계신가요? 그 말은 당신의 몸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어. 할 일이 있어. 그러면 몸은 신호를 받습니다. 근육이 반응하고 호르몬이 살아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생명이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노년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가꾸고 돌보며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기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건강을 붙잡아줄 마지막 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의학적인 증상이나 질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두 삶의 방식입니다.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건강은 지켜질 수도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자신의 건강이 그저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전이 안 좋아서 그래요. 부모님도 오래 못 사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드니.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유전이나 환경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김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관절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고 고혈압 약도 제때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일기를 쓰는 습관이었죠. 하루에 한 장,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하고 싶은 일,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매일 기록하셨습니다. 그 일기는 그분에게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일기를 쓰면요, 내가 아직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돼요. 그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산책도 일과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자기만의 작은 루틴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또 한 분, 혼자 사시는 정노인은 아침마다 주전자에 물을 끓여 동네 어르신들께 나눠주는 작은 차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자는 거였죠. 이 모임이 생기고 나서 정노인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으셨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 전체를 본다면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그분의 건강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미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은 건강을 되살립니다. 의학적으로 걷는 사람의 수명은 앉아 있는 사람보다 훨씬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걷는 발걸음에 마음의 방향이 실려 있어야 비로소 진짜 건강한 걷기가 됩니다. 그 방향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움직이는 것, 그 마음이 몸을 살립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왜 움직이고 계신가요? 혹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몸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모든 걸 포기한 채 그저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루에 단 하나 작은 의미를 찾아보세요. 한 줄 일기를 써보셔도 좋고 마당에 핀 꽃을 관찰해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도, 손주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겨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다시 살고 싶은 하루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삶은 기적이 아닌 의미 있는 습관의 반복이다. 노년의 건강도 같습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의미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리듬,
당신만의 습관, 그리고 당신만의 의미. 그것이 곧 당신의 건강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 이후 건강이 무너지는 5가지 진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과도한 인내. 마음을 누르고 참는 삶이 몸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 둘째, 관계의 상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것. 셋째, 리듬의 붕괴. 규칙 없는 하루가 몸의 시계를 망가뜨린다는 것. 넷째, 작은 이상 신호를 그냥 넘기는 습관. 그 무심함이 병을 키운다는 것. 다섯째, 자존감의 붕괴. 내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순간 몸은 스스로를 버리기 시작한다는 것. 이 5가지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병명이나 혈액 검사 수치가 아니라 삶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더 이상 젊음이 주는 탄력에 기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자신의 몸보다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이런 말하면 철없어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노년은 하고 싶은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다면 배우십시오.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당신의 하루에 의미를 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마음 하나가 당신의 면역력을 높이고 관절을 움직이게 하며 뇌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모든 의학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살리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삶이 길어질수록 몸을 돌보는 법은 더 정교해져야 하고 마음을 쓰는 법은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말을 나누세요. 햇빛을 받으세요. 감정을 표현하세요. 하루의 의미를 만들며 사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세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스스로를 다정하게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앞으로도 당신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가볍길 바랍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닌 삶의 정점에서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커피 한 잔입니다.